괜찮아, 내가 있어서. 30대 중반의 지연은 늘 회사에서 든든한 사람으로 통했다. 후배들은 그녀를 의지했고 상사들은 일을 믿고 맡겼다. 하지만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지연을 무겁게 했다. 밤늦게까지 켜진 모니터 불빛 아래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시키며 혼잣말했다.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 그날도 실수를 한 후배 대신 보고서를 다시 쓰던 밤, 눈이 시리고 마음은 더 시렸다. 그때 옆자리에 미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언니,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괜찮아, 나 조금만 더 하면 돼. 언니, 괜찮은 척 그만해요. 요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미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따뜻한 컵라면을 사왔다. 고급 식사는 아니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지연은 피식 웃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인다. 며칠 뒤 팀회의 중 실수로 자료를 잘못 보고하자 상사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미나가 대신 말했다. 그건 제가 정리하다 착오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이 물었다. 왜 내 대신 그렇게 말했어? 미나는 미소 지었다. 같이 일하는 팀이잖아요. 언니 혼자 무겁게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퇴근길에 창문 밖 어두운 도심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작은 위로 한마디가 고단한 하루를 견디게 했다. 그리고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라는 곳에서도 진심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 그래, 다 컸구나.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은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대 중반의 그에게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아들 민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 요즘 회사는 어때? 응, 뭐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늘 같은 대답. 그 말 속에 담긴 피로와 고민을 정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그 나이에 세상과 부딪히며 버텨왔으니까. 어느 날 늦은 밤 정우는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민재를 우연히 봤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민재는 동료와 함께 웃으며 컵라면을 나누고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소주 한 캔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마음속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저렇게 웃을 줄 아는 거면 괜찮겠지. 아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그저 대견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았다. 이제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 사실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야, 바람 불어도 괜찮다. 네가 걷는 길이니까. 잠시 후 휴대폰에 도착한 답장. 응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아직 겨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안다. 아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걷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다시 그 골목에서 초겨울 바람이 불던 오후 회사에서 돌아오던 30대 후반. 남성 태진은 오래된 동네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린 시절 공기놀이를 하던 그 골목, 그리고 늘 옆에서 웃던 소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낯익은 얼굴로 다가왔다. 갈색 코트를 입은 여성, 바로 그 시절 친구 유나였다. 태진 너 맞지? 유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어릴 적의 온기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는 몇 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었고 태진 역시 오랜 연애의 끝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처럼 누군가와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싶었어. 유나의 말에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차가워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더라.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고 카페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목도리를 살짝 감싸주며 말했다. 이상하지?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어릴 때처럼 마음이 편해.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처럼 그냥 옆에 있어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추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이어졌고 외로움은 천천히 사라졌다. 봄이 오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그 골목을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유나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다시 시작인 것 같아. 태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놓치지 말자. 다시 그 시절처럼. 결혼한 지 30년 두 자식 모두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집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아침마다 분주하게 차려지던 식탁엔 이제 두 잔의 커피만 놓인다. 남편은 익숙한 듯 신문을 들고 앉았고 아내는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며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엔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싸우던 그때의 두 사람이 아직 그대로였다. 어느 날 남편은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대학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날 찍은 사진, 결혼 전 함께 찍은 소박한 흑백 사진. 아내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이때 당신 머리숱 많았네.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땐 당신도 귀여웠지. 라며 장난을 쳤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번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30년 전 데이트하던 강변길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아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남편은 조용히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땐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지. 그래도 이렇게 같이 걷고 있잖아. 밤이 되어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서로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오늘도 30년 전 그 시절처럼 다시 사랑하고 있었다. 다시 우리처럼. 결혼 25년 차 50대 중년 부부인 정우와 미정은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늘 일과 집안일에 매여 살던 두 사람에게 이번 여행은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아들 부부는 활기찼고 함께 웃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정우와 미정은 문득 서로를 바라보다가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젊은 시절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대화보다 습관적인 말들만 오갔다. 그날 저녁 해변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던 미정이 말했다. 우리도 저기 저 사람들처럼 손잡고 걸었던 때가 있었지? 정우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미정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지금은 그게 그리워.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아들 내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래. 우리 참 많이 변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숙소 발코니에서 와인을 나누며 정호는 결심했다. 다시 그때처럼 해보자. 당신이 웃던 그 모습, 내가 잊지 않게. 미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젊은 부부처럼 손을 꼭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엔 다시 사랑이 피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진심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서로의 손끝에서 느끼며 당신 먼저, 내가 천천히 갈게. 70대 후반의 할머니 순애와 할아버지 병수는 결혼 50년 차 부부였다. 젊은 시절엔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이가 되었다. 요즘 들어 병수의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밥맛도 줄었다. 이젠 나도 늙었나 보다. 그가 한숨을 쉬면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갈게. 하루는 순애가 시장에 다녀오다가 작은 헌 라디오를 샀다. 오래된 모델이라 잡음이 섞였지만 병수가 예전에 즐겨 듣던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이거 아직도 나오는구먼.
그럼 당신 좋아하는 노래는 내가 다 찾아놨지. 병수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밤이 되자 순애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병수의 손을 닦아주었다.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주는 게 좋아. 그녀의 손길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젊을 땐 서로 미워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고마움으로 남았다. 며칠 뒤 병수가 잠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어떡하나. 순애는 잔잔히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가 잠깐만 기다릴게. 당신이 쉬어가면 나도 따라갈게. 창밖엔 봄비가 내렸고 라디오에선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딸처럼 품은 마음. 30대 며느리 지연은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마음의 거리를 느꼈다. 시어머니인 순자는 늘 단정하고 강한 성격이었고 지연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요즘은 며느리들이 너무 편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콕콕 찔렀다. 그럼에도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그 정성이 오해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하던 지연은 재료가 부족해 잠시 외출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며 화를 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지연의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다. 거기엔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멀어지는 걸까? 나도 진심인데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 몰랐음을 깨달았다. 강하게만 굴었던 자신이 며느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 그날 저녁 순자는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널 며느리로만 봤지 내 딸처럼 보지 못했구나. 지연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오랜 벽처럼 서 있던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며느리가 아닌 우리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부름 하나가 두 사람의 세상을 바꾸었다. 마지막 축하. 대학 시절 그는 언제나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고백할 용기는 끝내내지 못했다. 그녀는 늘 밝았고 누구에게나 다정했다. 그 다정함이 자신만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미소 하나에 하루 종일 행복했다. 시간은 흘러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였는데 어느 날 도착한 청첩장. 그녀가 결혼을 한대. 그는 잠시 멍해졌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결혼식 날 그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신부 입장곡에 맞춰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대학 시절의 추억이 스쳐갔다. 웃음, 눈빛,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 그는 조용히 손에 쥔 꽃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이 끝난 뒤 그녀가 다가와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너도 잘 지내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응, 덕분에. 오늘 정말 예뻤다. 그녀는 고개 숙여 웃었고 그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간직했다. 돌아가는 길, 하늘은 봄처럼 맑았다. 그는 깨달았다. 짝사랑은 끝났지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결혼 20년 차 중년 부부 준호와 미정은 요즘 서로에게 조금 지쳐 있었다. 회사 일에 바쁜 준호는 집에 와도 말이 적고 미정은 그런 남편의 무뚝뚝함에 마음이 식어가는 듯 했다. 그런 부부가 추석을 맞아 시골 부모님 댁을 찾았다. 준호의 부모 성우와 정수는 여전히 소박한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미정은 그날 오래된 부부의 작은 일상 속에서 놀라운 걸 보았다. 밥상 앞에서 정순이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성우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주워주고 대신 국을 퍼서 그릇에 담아줬다.
식사 중에도 국 짜다는 말 대신 이건 내 입맛엔 딱 좋은데 당신은 괜찮나? 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밤이 되어 TV를 함께 보던 두 노부부. 성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내가 추워서 그런 거 아냐? 당신 감기 들면 나도 힘드니까. 그 말에 미정은 웃음이 났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가 작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싸우는 대신 오래된 방식으로 사랑하시네. 미정은 남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우리도 그렇게 늙자. 말은 없어도 마음은 닮아가게. 그날 이후 준호는 집에 돌아와 퇴근 후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다. 말로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미정은 알았다. 그 손끝에 담긴 온기가 바로 부모에게서 배운 사랑의 언어라는 걸. 모르는 선행의 기적. 비 내리던 늦은 저녁 30대. 회사원 민수는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노인을 보았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발은 젖은 채 떨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고맙다며 작게 웃었다. 택시를 잡기 힘든 비 오는 거리에서 민수는 우산을 씌워드리며 천천히 걸었다. 노인은 연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든데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민수는 노인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가볍게 인사한 뒤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다. 며칠 후 회사 회의 자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며칠 전 우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젊은 남자 직원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직원 중 한 명이라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동료가 그를 바라보며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설마 너야? 민수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사장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게 당신이었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얘기를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사장은 민수의 성실함을 더욱 눈여겨보았고 민수는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에게 따뜻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퇴근길마다 그날의 비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부모님의 집. 70대 부부 평생을 한 동네에서 살아왔다.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집, 그 안에는 가족의 추억이 가득했다. 40대 아들 민수와 30대 딸 지연은 모두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의 방식은 달랐다. 최근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족의 대화가 많아졌다. 민수는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일하는 아내도 지쳐 있었고 부모를 모시는 현실의 무게가 컸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집 마당이야. 그걸 버리면 마음이 더 약해지실 거야. 그 말에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 마당에서 연을 날리고 어머니가 손수 심은 국화 냄새를 맡던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후 민수는 조용히 부모님 집으로 찾아와 마당을 쓸었다. 지연의 남편은 지붕을 손보고 민수의 아내는 부엌을 정리했다. 서로의 방식이 달랐던 가족이 결국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웃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이지, 내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갈등은 눈물로 녹았고 오래된 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부모의 마음으로. 결혼 7년 차 민수와 지연은 어느새 서로에게 예전 같지 않았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대화보다 침묵이 길어졌다. 회사 일로 지친 민수는 무뚝뚝해졌고 지연은 외로움 속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다. 결국 어느 날 큰 다툼 끝에 지연은 친정으로 향했다. 며칠 후 민수는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저녁에 잠깐 올 수 있겠니?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집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셨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어색한 공기를 녹였다. 지연의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수야, 결혼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거야. 처음엔 사랑이 앞서지만 나중엔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더라. 지연의 어머니도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도 힘들었지만
너도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서로 미안하다는 말, 그게 시작이야.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 곁에 앉았다. 나도 미안해요.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을 나눴다.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말했다. 당신 부모님 말씀이 맞아. 우리도 그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부모님의 지혜와 사랑이 그들 마음의 등불처럼 남아 부부의 위기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대기업 마케팅팀, 새로 입사한 30대 초반 신입사원 윤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했다. 하지만 열정이 지나쳐 때때로 선배의 지시보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그 선배는 20대 후반 주연, 팀 내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였다.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윤서가 주연의 자료를 무단으로 고친 것이다. 주연은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팀워크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윤서는 억울했다. 저도 팀을 위해 한 거예요. 서로의 말은 벽처럼 부딪혔다. 그 후로 회의 때마다 냉랭한 공기가 흘렀고 같은 공간에서도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밤늦게까지 남아 주연이 남긴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그 안에 빽빽하게 적힌 메모를 보았다. 후배들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윤서는 주연이 자신보다 더 무거운 책임 속에서 팀을 지켜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커피 2잔을 들고 주연 자리로 향했다. 선배, 어제 말은 죄송했어요. 선배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제 알겠어요. 주연은 놀란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나도 미안해. 내 열정이 고맙단 걸 너무 늦게 말했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진짜 팀이 되었다. 가끔 늦은 밤 야근을 함께 마무리할 때면 주연은 말했다. 그땐 몰랐지만 너 같은 후배 있어서 참 든든해.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엄했는지 알겠어요. 그들의 관계는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이해와 배려로 완성된 진짜 동료애였다. 엄마의 마음, 딸의 선택. 30대 중반의 여성 지은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안정된 직장 대신 작가의 길을 택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말했다. 지은아, 사랑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 해. 지은은 억눌린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안은 싸늘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넘겼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방 안에서 결혼 준비를 미루며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어머니는 우연히 지은의 책상 위에서 한 장의 편지를 보았다. 엄마, 나도 두려워요. 그래도 내 선택을 믿고 싶어요. 엄마의 인생처럼 나도 내 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글을 읽은 어머니는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지은을 찾아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행복을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봤던 것 같구나.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엄마, 고마워요. 저도 엄마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릴게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의 드레스를 고쳐주며 속삭였다. 너무 예쁘다, 내 딸. 지은은 미소 지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긴 시간의 갈등을 녹인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부모의 걱정도 딸의 고집도 결국은 같은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 오래된 친구, 변치 않은 마음. 대학 시절 서로의 첫인상은 그저 편한 친구였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 가고 시험이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나누던 사이. 연인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존재였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작은 회사를 꾸려 바쁘게 살았고 그녀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다. 결혼, 자녀, 이사, 그리고 부모님의 병원까지.
삶의 굴곡마다 두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 넌 잘 해낼 거야. 그 짧은 말들이 어떤 위로보다 깊게 스며들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대가 된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커피를 마신다.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그는 말한다. 넌 참 한결같다. 그녀는 미소로 답한다. 넌 여전히 든든하네. 누구는 그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았냐 묻지만 둘은 안다.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가 있다는 걸. 서로의 인생에 묵묵히 머물러준 40년, 그건 사랑보다 깊고 우정보다 포근한 평생의 인연이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손주가 태어난 지 2해째 되는 봄,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아들의 아이 그 박던 손주가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50대 중후반의 부모는 말을 잃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했고 젊은 부부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우리가 버티면 애들도 버틸 거야. 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결국 그 답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 수술 당일 병원 대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기도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우리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우리 손주는 강한 아이야. 꼭 이겨낼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겨우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의 미소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에 누워있던 손주의 작은 손을 아내가 꼭 잡았다. 정말 잘했어, 우리 강한 손주야.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부부는 함께 걸었다.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잘 견뎠지?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도요. 우리도 참 잘 버텼어요.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다. 언제나 자식을 그리고 그 자식의 아이까지도 품어주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인연. 50대 부부인 정우와 혜진은 주말마다 작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시간이 그들의 낙이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던 젊은 여성 수연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사람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혜진은 속으로 저런 아이가 우리 아들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우도 공감했다.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우리 민재와 잘 어울리겠지. 그들은 매번 봉사활동이 끝날 때마다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정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아들 민재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일에 바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몇 달이 지나 민재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정우와 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식당 문이 열리고 들어온 순간 두 사람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재의 여자친구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던 수연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수연이에요. 수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했다. 혜진은 순간 울컥했다.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정우는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세상은 넓지만 진심이 닿는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정우와 혜진은 그날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들이 서로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사람이 되길. 작은 손의 기적.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모두의 얼굴엔 눈물이 번졌다. 30대 초반의 부부 지훈과 수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기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며칠 뒤 병원을 찾은 50대 부모 부부인 철수와 영희는 두 사람을 다독였다. 우리 손주 소리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들을 거야. 철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영희는 눈가를 닦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배우면 되지. 사랑은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야. 지우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가 부모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몇 달 뒤 가족은 모두 수화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손끝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따뜻해졌다. 손주는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고 엄마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희망을 느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손주의 웃음을 바라봤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야. 소리가 없어도 행복은 충분하단 걸 알려주잖니. 지우는 부모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두의 눈빛에는 따뜻한 확신이 피어올랐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들리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소리라는 걸. 중년의 남성과 노인의 위로와 격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진 오후, 공원 벤치에 앉은 40대 후반. 남성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의 무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던 70대 초반 노인, 박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요즘 세상 참 바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만큼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민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내 마음이 풀린 듯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합니다. 박 노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젊을 땐 실패가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책을 건넸다. 이 책을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읽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민수는 책을 받아들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해가 지며 공원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민수의 표정에는 어느새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박 노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삶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느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누군가 나를 믿어준 덕분이구나. 첫 명절, 그리고 새 생명의 소식. 결혼 6개월 차 30대 부부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신혼의 설렘 속에 있었다. 그러나 민수가 3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지연은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맞이해야 했다. 시댁에 혼자 가야 한다는 부담과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선물을 준비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망설이던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아, 이번 명절엔 오지 말고 민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지내렴. 혼자 있으면 외롭잖니.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결혼 후 부담스러웠던 시댁이라는 존재가 그 순간 따뜻한 가족으로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절은 마음이 함께하는 날이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란다. 며칠 후 지연은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남편이 있는 해외로 향했다. 공항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민수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웃었다. 여보,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님이 보내주셨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이 따뜻하게 이어졌다.
외국의 낯선 숙소에서 맞은 첫 명절. 둘은 함께 전을 부치고 시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웃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말했다. 둘이 함께 있어서 보기 좋다. 그 말에 지연은 울컥했다. 한 달 후, 지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자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꼭 안았다. 귀국 후 시댁에 찾아가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 보내길 참 잘했구나. 그날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과 웃음이 가득했다. 그 명절의 배려와 사랑이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졌다.